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여운이 남는 강사 여운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여운이 남는 강사. 네. 도대체 어떤 강의를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진한 여운을 남기시나. 네.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드디어 뵙게 됐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여운상 강사님을 모시고 영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인문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요청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이제 영화가 붙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콘텐츠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솔직히 저희가 우리가 그 흔히들 인문학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그쵸. 그죠? 예. 영화 인문학은 영화를 매개체로 해서 사람들이 인문학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영화라는 게 우리가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 매체 중에 하나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인문학 범주 중에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은 그 인문학 범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많고 많은 강의 콘텐츠 중에 이렇게 또 영화 인문학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선적으로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영화 덕후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면 덕후라고 어,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하실 만큼. 제가 이제 집에 네. 외장 하드가 큰 외장 하드가 2개가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영화가 거의 1000편 이상이 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제가 소장해 놓고 네. 시도 때도 없이 봐요. 예, 물론 똑같은 영화인데도? 똑같은 영화도 제가 이제 강의 때문에 보는 것들은 거의 다 10번 이상 보게 되고요. 근데 그 네. 똑같은 영화인데도 볼 때마다 보여지는 게 또 다 다릅니다. 다르죠. 예, 볼 때마다 느낌도 다르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깊이도 달라지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보게 되면 내가 이 장면 놓쳤었네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네 하면서 인문학적으로 사색과 사유가 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네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영화를 가지고 이제 인문학과 엮어서 강의를 진행하시는데 어떤 식의 강의 프로세스로 움직이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개발한 프로세스인데요. 네네. 여러분들 영어 단어 중에 시네마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 시네마라는 영어 한 글자 한 글자를 따서 제가 그 프로세스를 좀 시스템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예,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글자 C는요. 자, 영어로 critical definition이라고 해가지고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냐면 사전적 정의를 그런 거, 한문적 정의 그런 거 말고 네. 자신만의 그 의미를 부여해서 정의를 담는 거고요. I는 imagination, 상상이라는 겁니다. 예, 네. 여러분 스스로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어떤 영화일까 한번 스스로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 어떤 주인공이 나올까? 이 스토리는 뭘까? 스스로 상상해 보라는 얘기고요. 어떤 뭐 제목이나 포스터 이미지만 그렇죠. 보고. 예. N은 노티싱이라고 네. 해가지고요.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예. 영화를 보는데 인식하면 주목하는 거예요. 네. 예. 원래 노티스가 주목이라는 뜻이 그쵸.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영화를 몰입해서 그 장면을 해당의 어떤 특정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그 장면을 몰입해서 보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E는 이모션, 감정이란 뜻입니다. 예, 감정은 이 단계에서는 영화를 볼 때 내 스스로 한번 감정을 몰입해 가지고 공감하면서 그 영화 장면을 보는 그런 단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은 메모리 또는 마이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그 영화 본 장면을 기억을 하고 그 장면을 통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서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A는요? 자, A는 억섹스 또는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성찰하고 동기부여가 되면 그거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스스로 직접 행동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담았습니다. 네. 이 시네마라는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강의의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자, 이런 어떤 설계를 하신 이유도
영화를 볼 때 좀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영화를 좀 더 재미있게, 좀 더 깊이 있게 보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깊이 있게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영화 제목을 더 보면은 되게 한국에서 나오는 제목들 되게 흥미롭게 청중을 후킹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많습니다. 네네. 예, 그거를 보시되 또 외국 영화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들어오면은 외국의 원제하고 우리나라 제목하고 좀 다르죠. 예, 그 왜 우리나라 제목을 바꿨을까? 예, 그걸 한번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명장면 명대사를 꼽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장면 되게 재밌었어. 이 장면 되게 공감돼. 저 주인공이 얘기하는 게 나랑 맞는 것 같아. 되게 공감되고 저 대해서 되게 슬퍼. 저 대해서 되게 웃겼어. 야, 그런 장면들을 한번 꼽아보고 메모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네. 제일 거의 마지막 장면이죠. 네. 그 스칼렛 오하라가 흙을 이렇게 움켜쥐면서 뭐 내일의 태양이 뜰 거야 네. 뭐 이런 식의 예.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았었는데 그런 식의 장면들을 포착포착해서 보면 굉장히 나에게는 또 의미 있는 영화가 그렇습니다.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인문학의 포인트는요. 자, 제가 아까 공감적 대사를 얘기했지만 스스로 공감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공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스스로 질문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형식일까요? 자,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영화에서는 자, 저 주인공이 왜 저런 대사를 했지? 예, 그런 의문점, 예, 그런 의문점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되게 생각 네. 많이 하면서 영화를 네. 봐야지 되게 예. 또 풍성하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영화를 한 편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지고 오신 영화는? 자, 오늘 영화는요, 광해 왕이 된 남자입니다. 이 영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거든요. 네.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었죠? 저는 그냥 와 재밌다 이러고 그렇죠. 끝났는데. 예. 일단은 주인공들이 다 네. A급 배우들이죠. 그죠. 그죠? 네. 이병헌 씨 네. 연기 정말. 네, 이병헌 또 제가 좋아하는 한효주 씨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광해의 왕이 된 남자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광해 왕이 된 남자는 핵심 주제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리더십을 생각하면 관계 때문에 한국 사람들 관계주의가 좀 크거든요. 네. 그때 관계 때문에 남에 대한 리더십을 많이 바라봐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셀프 리더십, 자기 주도적 리더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셀프 리더십.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영화의 뭐 장면들에서 좀 뽑아본다든지 네.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예.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적으로는 광해 왕이 된 남자 이 영화는 이 광해라는 진짜 왕 광해에 대한 역사적인 그 배경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천민 출신의 하선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네. 예, 그 하선이라는 인물이 가짜 왕 행세를 하는데 그 가짜 왕 행세를 하면서 진정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면들이 점점 이 장면들이 넘어가면서 나오거든요. 예, 그 장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인지 왕은 어떤 존재인지 또 왕이 되어가는 것은 어떤 성장을 의미하는지 그런 장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자, 신임 리더, 신임 리더분들한테 가장 좋은 영화적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유 리더들이 꼭 챙겨보면 좋을 만한 네, 영화.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떤 포인트들 때문이죠? 왜냐하면 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가짜 왕이 거의 후반부에는 진짜 왕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들 예, 그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약간 교과서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화 장면에서 보면은 초반부에 하선이라는 인물이 그 도부장하고 그다음에 도승지에 이끌려서 궁궐에 입궐을 하게 됩니다. 네네. 예, 그 입궐을 하면서 진짜 왕 광해가 가짜 왕을 찾으면서 이 하선이라는 인물이 들어가죠. 예, 그때 이제 이 하선이라는 인물이 대역을 맡게 되는데 이 왕이 옷을 다 갈아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자, 그때 진짜 그때부터 리더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도승지 허균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허균이 진짜 왕 광해가 제일 신임하는 신하거든요. 예. 근데 진짜 왕 광해가 병이 들면서 대역을 찾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도승지가
가짜 왕 하선을 발탁하면서 하선과의 관계 심리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관계 심리학 어떤 식의 관계인 건가요? 이 둘은? 자, 이 둘은 원래는 양반과 천민의 차이가 많이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왕 하선이 왕 역할을 하면서 조금씩 발전해 가면서 그 갭이 좁아지죠. 좁아지면서 나중에 후반부에는 그 좁아지는 틈이 없어지고 가짜 왕 하선이 아예 그냥 진짜 왕처럼 되다 보니까 진짜 왕 하선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도승지가 나중에는 아래로 진짜 신하로 되는 그런 단계로 발전해가는 그런 관계 심리학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관계가 이렇게 뒤집어지기까지는 하선의 어떤 리더십이 돋보였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 거라고 봐도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또 뭘 좀 더 엿볼 수 있을까요? 자,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이제 그 과정을 좀 제가 엿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광대 하선이 왕 역할을 하면서 신하들의 그 보고를 받았습니까? 네네. 예, 보고하는 그 회의들이 많이 열리는데 그 회의 중에서 처음에는 그 도승지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중간중간 갈수록 제가 자신이 들어보니까 이 법은 되게 이상한 것 같아.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법은 되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지? 이쪽 세력에서는 반대를 하고 저쪽에서는 찬성을 하고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대동법이라는 법이 나오는데 네네. 이 하선이라면 대동법 되게 좋은데 왜 자꾸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고쳐볼게 해가지고 신하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네. 자신은 원래는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신하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대들에게 명하오. 대동법을 즉각 실천토록 하시오. 이를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벼슬아치가 있다면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터이니. 네. 제일 마지막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제일 마지막 끝날 무렵에 아까 말씀하셨던 도승지, 예, 배를 타고 떠나는 네. 그 하선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 예, 맞습니다. 예. 맨 마지막 그 장면이 장면에는- 가장 저도 인상 깊었는데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도승지가 이 하선을 진짜 왕, 진정한 왕, 진성한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하선의 리더십에서 뭘 배우면 좋을까요? 자, 그 영화 장면에서 거의 후반부쯤에 보면은 그 이제 중국에다가 신하들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 장면이고 뭐 시녀들을 몇 명 바치고 군사를 몇 명 보내고 그런 보고를 받는데 참다 못한 이 하선이라는 인물이 신하들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얘기를 해요. 자, 적당히들 하시면 적당히들 예, 적당히 하라고 버럭 화를 내면서 그 중국에다 우리 왜 신하를 왜 바치냐 하면서 우리가 빌어먹을지언정 나는 이 내 백성을 살려야겠다. 예,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여기서 이 하선이라는 인물이 백성에 대한 그 자비와 근육의 마음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하선이라는 인물이 원래 천민 출신이다 보니까 주변에 많은 동료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되게 안 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봤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예. 여기에서 진정한 리더십의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그 극명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는 그냥 영화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단편적으로 봤었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어떤 키워드들, 뭐 리더십, 셀프 리더십,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네. 관계 심리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조금 보니까 네. 영화가 좀 색다르게 보여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예. 네. 자, 이 중간에 보면은 자, 사월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여자아이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이 극 중에서 어떤 역할로 나오는지 알고 계실까요? 그 왕이 그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독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네, 맛보는 그걸 것과 살펴보는 역할을 직책을 뭐라고 하죠? 기미 네. 상궁은 아닌 것 네, 같고 기미나인이라고 합니다. 기미나인, 예, 네. 기미나인. 네, 기미나인이라는 나오는데 항상 이 아이는 사월이라는 이름 말고 항상 기미나인이라는 직업, 직책이라고 불려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이 기미나인이 이 하선이라는 인물하고 얘기를 트면서 소통의 왕으로 또 거듭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미나인이 원래는 그냥 그 왕의 음식을 먼저 조금 한 숟가락 떠서 독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미나인이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팥죽을 대령을 합니다. 근데 이 하선이라는 왕이 팥죽을 먹더니 되게 맛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 묻죠. 이 팥죽을 만든 아이는 이름이 뭐냐? 예, 저는 사월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해요. 예. 그때부터 하선과 사월이의 소통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인물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팥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지책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사람과 소통할 때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습니다. 예. 직책을 불러주는 것보다 이 팀장님, 강 팀장님 그 직책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예.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장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하선이라는 인물이 사월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 사월이라는 인물을 마주할 때마다 김이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월아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 김이나인은 자기가 김이나인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사월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죠. 예. 나중에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점점 돈독해지고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목숨도 사실 바쳤던 그렇습니다. 거 아닐까요? 예. 우리가 그 시 중에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이 대목이 나오죠. 내가 그에 대해 다가서 꽃이라 불러주기 이전에는 그는 그냥 한 송이 꽃에 불과하다. 그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이 하전이람이 넌 이름이 무엇이냐 묻죠. 사월이한테. 예. 그래서 사월이가 예 저는 사월이라 하옵니다 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월이는 꽃이 된 거예요. 되게 좀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네. 같아요.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설정하는 그 첫 단계는 이름을 불러주고 그와 마음을 주고받을 수 네, 있는 통로를 맞습니다. 만들어주는 네, 거. 네, 네. 네. 자,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는 사월이가 밤에 야참을 들어옵니다. 그때 하선이라는 인물이 그 사월이에 대해서 사연을 듣게 돼요. 자, 너는 어떻게 해서 이 궁궐에 들어왔니? 물어보니까 사월이가 그 슬픈 사연을 얘기하죠. 어릴 때 아버지가 병이 들었고 어머니는 노비로 팔려갔고요. 그래서 빛을 낳게 되고 그 빛을 갖기 위해서 궁궐에 들어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하선이라는 왕이 이 사월이의 그 사연을 들어주는 경청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경청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자 경청의 의미가 뭔지 알고 계시죠? 마음을 다 열어놓고 네, 온 신경을 집중해서 네, 들어주는 거. 맞습니다. 온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옛날에 왕이라는 사람 인물은 되게 큰 인물로 봤잖아요. 네네. 귀도 큰 사람으로 봤죠. 그래서 그 왕의 큰 귀처럼 열린 마음으로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게 경청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선이라는 인물도 그렇게 사월이의 사연을 진심으로 들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소통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슬슬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 하선의 셀프 리더십 그리고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전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고사선어 중에 줄탁동기 또는 줄탁동시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 병아리가 안에서 바깥으로 쪼죠. 네네. 알을 껍질을 쪼는데 그때 엄마 닭이 같이 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얘기인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셀프 리더십은 이 얘기예요. 자 병아리가 스스로 쪼고 나올 것인지 아니면 남이 깰 것인지. 예, 남이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예, 근데 스스로 깨면은 스스로 성장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이제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부터 영화를 볼 때 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영화 제목이 왜 이럴까? 나라면 어떻게 쓸까? 그리고 명장면 명대사를 꼽아봐서 한번 기록해 보는 거 그런 습관을 들이신다면 좀 더 재미나게 좀 더 유익하게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봤던 영화긴 하지만 다시 좀 관점을 바꿔서 다시 보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광해 왕이 된 남자를 통해서 셀프 리더십 그리고 어떤 관계를 풀어나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영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영화로 또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